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기출문제 제1회 1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에서는 엔진의 압축비와 연료 공기비가 연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시오. 우선 압축비라는 부분이 가솔린과 디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압축비는 서로 달라요. 이거는 약 한 8에서 12 정도 압축비를 갖고 있고요. 디젤은 12에서 24 정도의 압축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의 가장 큰 강점은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엔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범위 한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젤의 경우는 대형 디젤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가솔린은 압축비의 한계라는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비라는 것은, 그럼 압축비라는 것은 뭐냐?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행정 최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소실 최적에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 따라서 입실론 이꼬르는 VC라는 연소실 체계에다가 VC 플러스 VS라는 행정 최적을 더한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VC분의 V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압축비는 엔진의 효율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엔진 효율 상승 및 폭발력이 좋아져서 연료 소모량이 작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압축비에 의한 폭발로 폭발이 압축비가 크다 그러면은 또 소음 진동이 크다 이런 거예요. 소음 진동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가 높아지면은 바로 뭐가 들어온다? 노킹이라는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 위험이 있어서 압축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압축비라는 것은. 또한 가솔린 엔진은 압축비가 10대 1, 8대 1에서 12대 1 사이 정도를 넘지 않는다.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라고 해서 자연 착화 방식에서 압축비가 큰 것이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압축비가 크면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또한 연소실 내부의 압력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젤은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디젤 실린더 벽 두께를 두껍게 한다거나 피스톤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해서 압축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한다. 뭐 이런 쪽에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연료 공기비, 압축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연료 공기비에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디젤 엔진은 압축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압축비가 약 15대 1, 22대 1, 12대 1 이 전후가 될 수 있다. 이런 과급 엔진은 압축비를 이런 과급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흡입량을 증대시키죠. 공기의 흡입량을 증대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압축비를 내려서 노킹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과급을 하게 되면 압축비가 내려온다. 과급을 하는데 유입되는 공기량이 많아지면 압축비가 내려온다. 이런 내용은 조금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축비가 과급 엔진에서는 공기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압축비를 내려서 노킹 문제를 방지한다. 좋아요. 뭐 이런 내용도 한번 들어갈 수 있고, 압축비가 크면은 연료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압축비가 크면 연료 소모량, 공연비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이게 압축비가 크다는 공연비를 키울 수 있어요. 배기가스 중에 COHC 양을 줄어들지만은 압축비가 크면은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넉스가 증가된다. 완전 연소가 됨으로 인해서 낙스가 증가된다. 그래서 과급을 하게 되면은, 과급에서는 펌핑 로스를 줄일 수가 있죠. 압축비보다는 펌핑 로스를 줄여서, 노킹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디젤의 경우는 고압 분사를 통해서 압축비를 높이고 연료 분사압을 높여서 압축비를 증대시키고 스월이나 텀블을 통해서 연료를 미립화해서 연소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압축비. 압축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요소들은 뭐가 있어요? 압축비는 바로 최적에 대한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이 있는데 최적에 대한 최적 효율을 높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적을 늘린다, 최적을 늘린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압축비가 크다는 것은 행정 최적을 주로 최적은 행정 최적을 늘린다. 행정 최적을 늘리게 되면 압축비가 커진다. 그래서 압축비를 키우려면 장행정 기관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디젤의 경우는 장행정 기관이고 가솔린의 경우는 단행정을 쓰는데요. 장행정을 써서 압축비를 높인다. 압축비가 크면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한다? 온도와 압력이 상승한다. 또한 출력이 증대된다. 엔진 출력이 증대되고 온도 압력으로 완전 연소를 유도할 수가 있다. 대신에 압축비가 커지면 낙스가 많이 나오고요. CO나-HC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디젤의 경우에 고압 분사를 하게 되면 압축비를 크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압축비가 증대될 때 반드시 스월이나 텀블을 통해서 연료 입자를 미립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압축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압축비와 연료 공기비는 바로 이제 공기 대 연료를 조금 설명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죠. 연료 공기비라는 부분을 또 연공비, 연료 공기 연비에 대해 어떻게 연관되죠? 공연비가 여기 뒤에 더 추가되면은 공연비는 이론 공연비로 작동이 된다. 엔진의 공연비는 이론 공연비로 된다. 이론 공연비는 일반적으로 남다 이꼬르 14.7대 1로 하고 14.7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론 공연비를 14.7로 하면서 이론 공연비는 압축비가 커지면 자, 압축비가 커진다. 압축비가 커지면 연료의 형태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연실 내부에 잘 견딜 수가 있고, 압축비 커지면은 엔진 효율이 향상된다고 했어요. 압축비가 커지면은 엔진 효율이. 연료는 압축비를 키워버리면은 연료 공기비는 어떻게 돼요? 압축비와 연료 공기비에 대한 요 내용을 써야죠. 공연비는 이론 공연비 부분이 있어하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거 이론 공연비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론 공연비를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출가스를 적게 내기 위함입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 촉매 변환율을 다시 말하면은 CO나 HC, 낙스의 변환 효율을 증대시킨다. 효율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가장 적절한 기준이 14.7대 1이다. 그러나 농후 조건이라면 약 12대 1이라는 공연비가 12, 공연비 12인 농후 조건이면은 엔진 출력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엔진 출력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압축비가 크면 엔진 출력이 올라가고 연료는 약간 농후 상태로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연비 12가 농후, 엔진 최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어 기준에서 남다 14.7로 하는 것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연비에 대한, 공연비는 농후 조건이냐, 농후
약간 압축비가 커지면은 공연비가 약간 농후하게 되고요. 압축비가 작으면은, 공연비가 농후한 만큼 엔진 출력도 증대되는 이런 공연비 농후, 엔진 출력 증대라는 측면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공연비는 이론 공연비로 제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보다 시입이 농후한 조건에서는 엔진 출력이 최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LPG의 주요 성분은 무엇이고 여름과 겨울철용의 성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하죠. LPG의 주요 성분으로는 메탄과 프로판 플러스 부탄과 메탄이 아니라 부탄이죠. 부탄 플러스 프로판이 돼. 부탄과 프로판이 바로 주 성분인데 LPG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LPG는 어디에서 추출된가? LPG는 석유 추출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뭐 천연가스 추출물로서도 나올 수 있다. 주 성분은 부탄과 프로판이 주 성분이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탄은 우리가 냉각했을 때 바로 저온 냉각 쪽이죠. 그러니까 냉각을 하게 되면 부탄은 저온 응고되는 지점, 응고점이라고 하죠. 부탄의 응고점은 약 마이너스 한 5도 정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프로판은 마이너스 30도 기준에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의 경우는 프로판의 함량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30% 정도 넣고요. 부탄을 70% 넣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부탄을 80%로 하고 프로판을 20%로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기준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또한 LPG는 옥탄가가 가솔린보다가 높기 때문에 안티노크성 연료이다라는 말.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안티노크성 연료다. 이런 말들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원료 성분 중에서 탄화수소는 약 20도씨 대기압에서 기존 상태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8kg 압력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LPG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액화시키는 것이다. LPG의 주요 성분 됐고요. 여름철, 겨울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설명했죠. 왜 그렇죠? 응고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고점이 마이너스 30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프로판 비율을 높여야만 냉시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PG 이 정도로만 끝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첫 번째 시간이면 이 정도 몇 가지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LPG 액화 과정에서 보통 부피가 한 280배로 줄어들어서 저장용 탱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LPG 주성분은 부탄과 프로판이라고 되어 있고 프로필렌, 부틸렌 등의 가스체 탄화수소를 여러 비로 혼합해서 액화한 것으로서 이렇게 자동차 LPG의 경우는 약 70% 이상이 부탄이라. 나머지 대부분은 전기압을 형성을.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프로판 비율이 60% 정도, 50에서 60% 정도로 해서 프로판 비율을 높여서 보다 더 LPG의 효율적인 활용 빈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30%, 겨울철 30% 정도, 여름철에 프로판을 5%로 혼합한다. 그래서 여름의 경우는 뭐 20이라고 하는 거야. 여름의 경우는 5% 정도로. 몇 프로? 5% 정도로 한다. 노멀 부탄은 마이너스 0.5, 프로판은 마이너스 42도까지. 아까 마이너스 30도라 했는데 마이너스 42도고요. 노멀 부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도 정도의 어느 점이 이렇게 B점이기 때문에, 이거 B점이 아니라 빙점이기 때문에, 어느 점이 빙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탄이 자동차 연료로는 좋으나 부탄은 B점이 높아서 온도가 낮을 때 전기압 형성이 어려워서 시동 문제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겨울철 시동은
불량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판을 집어넣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특징을 알려줘. 노멀 부탄은 마이너스 0.5도, 또 프로판은 마이너스 42도의 응고점을 갖고 있다는 거. B점이 아니라 빙점이라고 하고, 빙점이나 또는 응고점이라고 해야 돼요. 응고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LPG의 계절별 프로판 비율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면은 프로판은 봄에는 봄 경우에는 5 내지 15%, 여름에는 0에서 0.5%, 0.0에서 5%, 그다음 가을은 5에서 겨울에는 프로판 비율을 점점 높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설명과 순수 전기차의 장단점을 비교하여라.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선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 기준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은 뭐냐? 이걸 갖다 뭘 기준으로? 차이점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주 구동원을 뭘로 적용한다? 배터리를 구동원을 배터리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전원을 기준으로 배터리 전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터를 회전시킨다. 뭐보다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가 그래서 배터리 사이즈가 뭐보다 크다? 하이브리드보다 크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하이브리드보다가 크다. 그 다음에 일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전원 시스템을 따로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가정용 전원을 적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원을 적용해서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이라든가 일반 고속 주행을 제외한 나머지 주행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진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차량을 주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충진구가 따로 있어서 전기 에너지, 전력 충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력 충전 쪽이고요. 배터리 사이즈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가스 탱크 따로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모터 쪽에 배터리가 있고요. 엔진 쪽에 바로 가스 탱크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다. 모터 구동원이죠. 기존의 시스템을 보면은 일렉트릭 시스템과 가솔린 디젤 시스템은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이용하는 가솔린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시스템, 전기와 가솔린 이 두 가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자동차에 보다 더 건조하다. 비거 배터리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면서 전기 자동차보다는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적은 쪽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배터리 사이즈가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주행 시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충전 시간은 120V 전용인 경우에는 20시간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 220V는 8시간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 완충 기준이죠. 완충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이용한 차량이다. 또한 특별한 부착 시 220나 120 가정용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대형 배터리 팩을 이용한다. 가솔린 없이도 60마일 정도라고 하면 60 곱하기 1.5니까요. 60 곱하기 1.5면 약 100km 정도, 100km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이점을 제공해주고 일반 차량과 같은 주행거리를 유지해준다. 주행거리가 길어졌다. 하이브리드보다 장점은 뭐냐? 주행거리가 길다.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배터리 방전 시에 배터리가 충전될 때까지 소형 가솔린 엔진의 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 시부터 배터리 충전까지는 만약에 충방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소형 가솔린 엔진 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엔진 동력을 이용한다. 표준형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배터리 크기가 크고, 그렇죠? 배터리 크기가 크고, 전기 자동차보다는 배터리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표준 하이브리드 차량의 2배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 기존의 자동차 가솔린 디젤의 운행 거리와 거의 동일 수준이다.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가솔린 엔진이 추가됨으로 주행 거리가 길어진다.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을 들어준다. 배터리 방전됐을 땐 엔진으로 작동을 하면 되니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는 가정용 충전의 충전 시간을 배터리 사이즈가 작으니까 충전 시간이 짧죠. 물론 단점은 뭐냐? 표준 하이브리드보다가 배터리 무게가 무겁다는 거죠. 가솔린 엔진보다 배터리 용량 증대로 해서 가격이 더 비싸다. 전기 자동차에 비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가스 배출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다.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CO2 배출량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체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CNG 차량과 LNG 차량의 장단점을 비교하라. 컴프레스드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이게 천연가스 중에서 압축 천연가스라고요.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라고 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두 개를 만약에 설명할 때는 CNG는 압축 천연가스이고 LNG는 액화 천연가스이며 주로 천연가스라는 거죠. 천연가스는 우리가 석유 추출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천연가스를 지하나 이런 데서 천연가스 상태로 있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부피는 LNG 같은 경우는 부피를 줄일 수 있고요. CNG는 부피가 LNG보다가 부피가 큽니다. LNG보다. 뭐 측면에서? 부피 측면에서. 부피가 크다는 게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죠. 버스는 CNG 버스, LNG 버스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버스나 자동차에 LNG를 안정하게 이용하려면 LNG는 이 특성이 초저온 탱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죠. 초저온 탱크가 LNG에서는 필요하다. 탱크를 소형하기 어려워서 비용이 비싸다는 측면이 있다. LNG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운행거리가 긴 시외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의 연료로서 연구하고요. CNG는 천연가스를 얼마 정도 200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압축한 것이다. 운송해온 LNG를 상온에서 기화시킨 후에 압축하면은 CNG가 만들어진다. LNG를 상온에서 기화하면은 CNG가 된다. 부피가 늘어나서 LNG의 부피는 LNG보다가 CNG가 부피가 훨씬 크다. 약 3배 정도 된다. 또한 LNG는 초저온 탱크를 달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다. 같은 크기의 연료 탱크에 실을 수 있는 천연가스는 CNG하고 LNG하고 비교하면 CNG가 LNG의 3배 정도 되고요. LNG는 CNG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썼어요. LNG가 CNG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탱크는. LNG의 장점은 CNG보다 부피를 적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청정연료라는 것은 CNG나 LNG나 다 똑같은 장점이라고 해요. CNG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길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효율이 좋죠? CNG는 이 장점, LNG에 비해서 저장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저온 저장을 해야 되는 LNG는 거예요. 그러나 LNG에 비해서 저장이 용이하다. 약 200기압 정도로 저장하면 된다.
청정 연료로 적용하면서 정부 시책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CNG, LNG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 CNG가. 즉 LNG를 다시 어떻게 하면은 LNG 과정을 상온에서 기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CNG가 된다. LNG를 상온에서 기화하면 CNG가 된다. 그래서 LNG와 CNG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그 다음에 여기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만약에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LNG나 CNG는 바로 대체 연료이고, 대체 연료이다. 청정 연료이며, 옥탄가가 매우 높고요. CO나 HC를 배출하는 정도가 보통 매우 적다는 거. 완전 연소 물질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옥탄가가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CO2를 매우 적게, 화석 연료에 비해서 CO2를 매우 적게 배출한다. 이런 내용을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